자, 오늘 공부했던 것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이렇게 말하거든. 우리나라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요 당사자 신청주의라는 게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 신청이 있어요. 그러면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거는 계약입니다. 계약이면 공동 신청, 계약 아니면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면 공동 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하는 거라. 그럼 시험에 출제를 할 때는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단독 신청은 권리자 혼자 하는 거예요. 의무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단독 신청한다. 이거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많아. 근데 예시를 드러난 건 6개밖에 없어요. 1번에 판결서를 가지고 가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단독입니다.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 경정 단독입니다. 상속이 있거든. 단독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 예시를 드러난 건 6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판결서입니다. 판결서. 그래서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합니다. 이때 판결은 확정 판결입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를 갖고 등기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판결에 준하는 것,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는 판사가 작성하거든.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정정서는 공정사무소거든. 공정사무소는 관공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공정정서를 갖고는 등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판결서를 받고 10년이 지나도 등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소송이 딱 들어가면 성소는 O, 패소는 X, 원고는 O, 피고는 X.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거든. 판결 그 자체만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가지고는 패소한 자도 등기할 수 있고 피고도 등기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성소한 등기 의무자이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성소한 등기 권리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상속 등기라는 말이 있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이름이 바뀌었어. 그게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매매를 하고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등기 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해버린 거라.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 없지. 그러면 자식이 대신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때 상속 등기를 거치고 넘어가느냐 바로 넘어가느냐 이 말이거든.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등기는 갑에게서 을로 넘어갑니다. 근데 신청을 내려오는 사람은 갑의 상속인 병하고 을하고 옵니다. 그래서 등기부 상의 의무자는 아버지가 되고 신청정보상의 의무자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7호에 보면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와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가 불일치하면 등기를 안 해주거든. 그러나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는 불일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각하지 않아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게 있거든. 그냥 그림을 그리면 있잖아요. 갑, 을, 병입니다. 키는 을이 키입니다. 을. 그럼 을이 등기를 안 받아오니까 병의 등기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럼 병이 불안하죠. 그래서 병이 갑에게서 을로의 소유권 이런 등기를 대위 신청해 줄 수 뭐다? 있다. 이때 대위자는 병입니다. 비대위자는 을입니다. 을. 그러면 을은 소유자거든. 그럼 을은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요. 병은 신청인이지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을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다 써야 되고 병은 성명, 주소만 쓰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키는 등기 신청은 병이 했거든.
그러나 등기부상에서 의자는 을입니다. 을. 그러면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지만 을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않아. 그 대신 등기가 끝났다라는 등기 완료 통지서는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할 때 아까 전에 채권자에게는 채권이 있어야 된다,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건 기본이거든. 그 다음에 제 아무리 채권자라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등기는 대신할 수 있지만 불리한 등기는 대신할 수 없다. 자, 보세요. 갑, 을, 병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느냐, 동시에 하지 않아도 등기를 받아주느냐 이 말이거든.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각하지 않는다. 따로 등기 신청해도 받아준다, 안 받는다? 받아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신청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 첨부 정보는 신청서에 플러스 시키는 서류가 첨부 정보예요.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전부 다 첨부 정보라고 부른다 이러면 돼요. 그럼 출제인이 물을 때는 신청 정보의 내용을 묻거든. 그럼 내용은 앞에 세 개를 딱 외울 때 네 개인데 세 개를 딱 하면 됩니다. 앞에 거 첫 번째 부동산 표시입니다. 두 번째 등기 원인, 일자, 등기 목적입니다. 세 번째 당사자예요. 그럼 여기서 빠진 게 이전할 지분이 있거든.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앞에 네 개를 할게요. 1. 부동산 표시, 2. 등기 원인, 일자, 등기 목적, 3. 이전할 지분, 4. 의무자, 권리자. 됐죠? 그러면 이제 뒷면으로 가면은 위에 거는 공부할 필요 없어. 중간에 등기필 정보의 일련번호, 비밀번호, 고유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그 다음에 되는 게 신청인입니다. 그럼 신청인 이래놓으면 본인이면 본인, 대리인이면 대리인, 대표자 관리인이면 대표자 관리인. 그래서 신청인 및 신청일자, 그게 두 개. 세 번째 맨 아래에 관할 등기소 표시를 해야 된다, 안 한다? 해. 뒤에는 세 개. 하나는 등기필 정보, 하나는 신청인, 하나는 관할 등기소 표시. 이러다 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한 거는 신청 정보입니다. 그럼 첨부 정보를 이야기하면 제일 앞에 부동산 표시가 나오거든. 그럼 대상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매매가 나오거든. 그 매매 계약서가 나와야 돼요. 세 번째는 거래 신고를 했거든. 그럼 거래 신고 필정이 나와야 돼. 맨 마지막에 의무자 권리자가 나오거든. 그럼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돼. 그럼 뒷장으로 넘어가면 대리인이면 위임장, 대표자 관리인을 정리하는 정보 당연히 첨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충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 정보거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하세요. 등기 원인의 가장 전형적인 애는 매매입니다. 그럼 매매가 등기 원인, 매매 일자가 등기 원인 일자, 매매 계약서가 등기 원인 정보예요. 그죠? 그러면 각각의 등기마다 등기 원인 정보는 다 틀려. 그러니까 시험에 낼 수가 없어. 그럼 시험에 내는 거는 금융계약서를 갖고 시험에 내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 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계약서고 이 계약서에 금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금인을 받고 안 받고는 계약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금인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공매가 있다, 경매가 있다, 수용이 있다, 진정명예회복이 있다, 이런 거는 상속이 있다, 이런 거는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거를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거든. 오늘은 여기서 두 가지만 딱 공부를 했어요. 뭐를 했냐면 등기필 정보 제공은 공동신청 또는 성소한 등기 의무자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공을 해요. 의무자가 한다는 소리는 공동신청입니다. 단독신청인 의무자 자체가 없거든. 그러면 공동신청은 전부 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 그런데 단독신청은 의무자가 없으니까 안 해. 그러나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기를 단독 신청할 때는 단독 신청이지만 의무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출을 해야 된다, 안 한다? 해.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거든. 재발급은 없어요. 그럼 해결 방안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확인 조서를 작성하거나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인인 경우에는 확인 정보를 작성하거나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가 대리인인 경우에는 공정 서면을 제출하면 돼. 이때는 인감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을 때는 인감을 제출해야 돼.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끝났다는 것까지도 알려줘. 그게 등기 완료 통지서입니다. 그 다음에 인감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인감은 이렇게 합니다. 방문 신청에서는 인감을 제출해. 전자 신청에서는 공인인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감을 제출 안 해. 우리 법에서 인감을 제출하는 거는 8개거든. 그 5개만 공부하면 돼요. 1.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2.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3. 등기필 정보가 멸실이 됐을 때 의무자의 인감 제출 해야 돼.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입에서의 날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해야 돼. 동의서 승낙서가 들어가면 동의자 승낙자의 인감을 첨부해야 돼. 그 5개만 딱 외우고 1, 2, 3의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필 정보 멸시. 요 1, 2, 3은 항상 같이 다니거든. 그러니까 6번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있어. 그래서 1번, 2번, 3번, 6번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인감이 2개가 들어갑니다. 본인도 들어가고 대리인구도 들어가야 돼. 근데 아까 전에 4번, 5번, 6번, 7번이죠. 4번, 5번은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 6번, 7번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동의서와 승낙서거든. 4번, 5번, 6번, 7번은 인감을 제출해야 되는데 공정을 받았다면 인감은 필요가 없어. 자, 조심해야 됩니다. 1, 2, 3은 공정을 받아도 인감을 제출해야 돼요. 4, 5, 6, 7은 공정을 받았다면 인감이 필요가 없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이렇게 따가세요. 의무자가 있고 권리자가 있거든.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권리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플러스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거든.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이고, 자연인은 한국 사람, 외국 사람, 재외국민이 있었을 때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나머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에 대신할 수 있는 번호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고. 그럼 시험에 물을 때는 부여하는 기관을 물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법인은 주된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하는 겁니다.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하는 거예요. 비법인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지방출입국 외국관서의 장의해. 그건 나중에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거든.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의 변경, 멸실, 도면을 제출하는 등기거든. 자, 보세요. 부동산에 일부자가 딱 들어가면 도면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이거든. 답은 토지 소유권 보존은 X, 건물 소유권 보존은 X, 수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은 O,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은 O. 그 다음에 도면을 제출할 때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나 자연인과 비법인은 서면으로 작성해도 된다. 요래 공부를 해두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자 보세요.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키를 딱 잡을 때 요걸 나중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에 이렇게 나오거든.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이런 거다. 그러면 새로운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에서 작성을 해. 그 밑에 경정이다, 변경이다, 말소다, 말소회복이다, 관공서다, 처분의 제한이다 그런 거는 안 해. 근데 다음에는 이거를 배워야 되거든. 이걸 배우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예외가 등장하는 예외가 등장. 오늘은 요 그림을 암기해 두시고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지금 약장사인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도록 합니다.